네, 안녕하세요. 두발로 병원의 김지범입니다. 네, 먼저 오늘 저한테 이렇게 비욘디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발 뒤꿈치 종골골절 후유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골골절은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서 한번 비욘디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종골이라는 거는 발 뒤꿈치의 뼈입니다. 그래서 종골의 골절은 이 발 뒤꿈치 뼈의 골절이죠. 근데 골절이면 골절이지 왜 이렇게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골골절 자체가 후유증이 많은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에서 종골골절 딱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8월 16일자에 이렇게 검색을 해본 결과를 보면 다른 골절은 치면 다 이건 어떻게 치료하고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쭉 뜹니다. 하지만 종골골절은 딱 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후유장애 보험 청구 방법, 어떻게 하면은 손해사정사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골골절이라는 거는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후유증이 많은 병이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골골절은 왜 후유증이 많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종골골절의 기전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종골골절은 뒤꿈치에 있는 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낙상,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뒤꿈치로 떨어지면서 뒤꿈치가 그 힘을 많이 받아서 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중의 수배에 달하는 에너지 부하가 걸려요. 고에너지 손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두 조각 나는 골절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분쇄골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뭐 많게는 네 조각에서 여섯 조각, 아예 산산조각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자체가 굉장히 고에너지 손상이고 골절편이 많다 보니까 치료가 완벽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발 뒤꿈치 뼈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걸을 때 항상 발 뒤꿈치 뼈는 땅을 디디잖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안 써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상생활만 해도 2000보를 걷는다고 돼 있는데요. 뒤꿈치 뼈가 온전해야 걸을 때마다 안 아플 텐데 뒤꿈치 뼈가 조금이라도 모양이 이상하면 걸을 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뼈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골절 자체의 문제로 분쇄골절이 있으니까 첫 수술에 잘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후유증이 많이 남고요. 한 번에 잘 안 되니 이 종골골절을 치료할 때에는 두세 번의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종골골절 수술을 잘하는 의사는 어떤 의사냐? 첫 수술을 잘하는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이 골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첫 수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환자의 증상을 잘 듣고 그 후유증에 맞춰서 추가적인 수술 또는 추가적인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의사가 종골골절을 잘 치료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후유증이 많은 종골골절의 증상 및 판정 시기, 그리고 종골골절 수술의 후유증의 원인별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골골절 후유증의 증상은 그럼 도대체 뭘까 이거죠. 뭐냐? 대부분 발과 발목에 통증이 있고 붓기가 있습니다. 걸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뛸 때, 그리고 내가 오래 앉아있다가 첫발 뛸 때에만 발과 발목에 통증이 있고 걸으면 걸을수록 안 아파지고 아무리 오래 걸어도 안 아프다. 그거는 후유증이 아니고요. 수술 후에 재활이 안 돼서 발이 뻣뻣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요. 일정 시간 이상 걸으면 발과 발목에 통증과 붓기가 있어서 더 이상 걷지 못할 때, 아니면 첫 발부터 아파서 계속 걸을 수가 없을 때, 이런 경우에는 종골골절의 후유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발과 발목의 통증과 붓기가 그러면 왜 생기냐면 첫 번째 가장 흔한 거는 종골골절 수술 후에 뼈의 모양이 회복이 안 되면 이 모형을 보시면 이게 종골이거든요. 뒤꿈치 뼈요. 발목이 움직일 때 이 뒤꿈치 뼈가 주변에 있는 뼈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모양이 어그러지면 주변에 있는 뼈들과 부딪히면서 통증과 붓기가 생기죠. 그리고 종골골절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 누르는 힘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종골과 거골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거골화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발과 발목에 통증과 붓기가 생깁니다. 종골골절 후유증의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보면 걸을 때 발바닥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종골골절이 제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부딪히면서 생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 밑에 있는 살이 정상일 리가 없죠. 그래서 족저근막 및 발바닥 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아래 사진에서 보이듯이
골절이 이상하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아래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이 너무 아픕니다. 이거는 여기를 깎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절 자체의 문제, 추후에 치료가 잘 안 돼서 걸을 때 발바닥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이 잘 삐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뼈만 다치겠습니까? 인대랑 힘줄도 다 다치게 됩니다. 그럼 이 인대와 힘줄의 역할, 발목에 있는 인대와 힘줄의 역할은 발목이 잘 안 삐게 해주는 겁니다. 발목이 잘 안 삐게 해줘야 되는데 이 인대나 힘줄이 다치다 보니까 골절 후에 종골은 잘 나왔는데 나는 발목이 자꾸 삔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을 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비골건 탈구입니다. 이 비골건이라는 거는 여기가 종골이잖아요. 거기 바로 위에 쪽을 지나가는 힘줄입니다. 이 비골건이 발목을 이렇게 외측으로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해서 발목의 안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종골골절이 있으면서 이 비골건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인대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종골골절 후에.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죠. 같이 손상이 있으면서. 그럼 이 비골건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탈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발목이 불안정해지고 그럼 발목이 자꾸만 삐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또 통증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이런 그러니까 내가 종골골절 후에 발목이 잘 삐게 되면 이런 부분을 수술로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골골절 후유증이 있냐 없냐를 언제 판정하냐? 그거는 첫 수술의 효과, 첫 치료의 효과가 충분히 나온 후에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골절이 되고 나서 첫 2개월간 발목이 붓고 아파요. 발이 붓고 아파요.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뼈가 완전히 붓고 연부 조직이 호전되는 6에서 9개월 이후에 내가 계속 그렇다. 그리고 나는 재활을 충분히 해서 발목의 움직임과 발목 주변에 있는 근력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이렇다. 라고 하면 이거는 종골골절 후유증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아무리 치료 시기가 6에서 9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재활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아프면 재활을 좀 더 해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골골절 후유증의 원인별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종골의 모양 변화입니다. 종골골절이 제가 분쇄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가 분쇄골절에 대해서 다시 붙으면 그 모양이 돌출되는 부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서는 뼈 돌출 부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돌출 부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뼈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게 제가 실제로 치료한 환자의 사진인데요. 요 뼈가 돌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골골절 후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바깥쪽 복숭아뼈랑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고 여기를 깎아주고 나면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뼈 돌출은 왜 생기냐? 잘 안 맞아서 골절을 잘 못 맞춰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뼈가 붙을 때에는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붙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두꺼워지면서 붙기 때문에 이런 뼈의 모양에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골의 모양 변화 때문에 다리의 정렬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뼈가 돌출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뼈의 모양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면 여기는 안 다친 쪽입니다. 정강이 쪽에서 선을 내렸을 때 뒤꿈치가 정중앙에 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골골절이 있는 쪽을 보시면 종아리 쪽에서 선을 내렸을 때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죠. 이 정렬이 틀어지게 되면서 걸을 때마다 발과 발목이 틀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 걸을 때마다 부딪히면서 통증이란 붓기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다리의 모양을 아예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튀어나온 부분만 깎는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이 뼈를 이 부위에서 아예 절골을 해서 틀어진 정렬을 바로 잡아주고 나사와 핀으로 고정을 하는 교정 절골 수술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골화 관절염입니다. 제가 종골골절이라는 거는 낙상으로 인해서 수직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받아서 생기는 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종골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가 거골이에요. 이 종골과 거골 사이에는 거골화 관절이라는 관절이 있습니다. 근데 수직으로 힘을 받게 돼서 이 종골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거골과 종골 사이에 있는 이 거골화 관절의 연골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종골골절이 있은 다음에 이 거골화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또 이 관절의 연골이 없어지게 되니까 거골화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연골이 없이 뼈와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통증과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1년째만 해도 뼈와 뼈 사이에, 여기가 거골이고 여기가 종골인데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은 연골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2년이 됐을 때에는 그 공간이 거의 사라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고라 관절염은 종골골절 후유증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환자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거고라 관절염이 생겼는데 어떻게 치료하냐 이거죠. 인공관절? 아쉽게도 여기에는 인공관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유압하는 거예요. 연골이 어차피 닳아있고 이 연골을 재생시킬 방법도 없고 인공관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연골이 닳아있는 부위가 부딪혀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딱 붙여버리는 거죠.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이 울퉁불퉁하게 다른 부위를 깨끗이 도려냅니다. 그리고 요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도려냈으니까 그 비어있는 공간에 골반에서 아니면 무릎에서 자기 뼈를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해줘요. 그리고 모양을 맞춰서 나사로 고정을 합니다. 이 거고라 관절 유압 수술을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는 질문이 다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뼈 이식을 꼭 해야 되냐? 근데 이거는 뼈 수술하고는 달라요. 우리 몸에 있는 뼈는 원래 단단하게 하나의 뼈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 뼈는 단단하게 하나의 뼈로 되어 있어야 된다에 DNA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이거 두 조각 됐네. 하나로 돼야 되는데 하면서 붙이려고 노력을 해요. 관절은 우리 몸에서 움직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DNA가 이 관절은 움직여야 되는 방향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움직이게 굳히려면 더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게 자가골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이 울퉁불퉁한 연골과 나빠진 뼈를 제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연골을 제거하게 되면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럼 그 빈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뼈가 붙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완충제의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접착제, 충전제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저희가 뼈 이식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는 아니 관절을 붙이면 걸을 때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잘 움직이나요? 이겁니다. 저희가 발목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아래 움직임 방향이 있고요. 안쪽하고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위아래 움직임이 걸을 때 주로 쓰는 거고요. 안쪽과 바깥쪽은 저희가 무릎 꿇을 때, 앞바다리 할 때 발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곳입니다. 이 거고라 관절은 다행히 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비틀어지는 거에 한 30% 정도의 관절의 운동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굳힌다고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전혀 상관없고요. 안쪽과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게 약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거고라 관절을 굳힌다고 그래서 걸을 때 불편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종골골절 환자한테는 특히 이 거고라 관절 유압술을 하면 수술 후 환자들이 대부분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유는 원래 관절염 때문에 환자분이 많이 움직이질 못했어요. 제가 아까 6에서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판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6에서 9개월이 될 동안 그 관절을 많이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생활에 적응이 돼 있고 오히려 굳히면 통증은 없고 통증이 없으니까 다른 관절에서 더 움직이는 게 원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전보다 더 잘 움직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골골절의 이후에 생긴 후유증으로 생긴 거고라 관절염 때문에 거고라 관절 유압 수술을 한다. 제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관절을 붙인다고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환자분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부조직 손상이죠. 아까 제가 종골골절이 생기면서 주변에 있는 발목인대 그리고 발목 주변에 있는 힘줄인 비골건 이런 것들이 상처를 받고 제 위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발목이 잘 삐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종골골절 후에 내가 발목이 잘 삐고 발목이 아픈데 이런 연부조직 손상이 있다. 그러면 재건을 해줘야 돼요. 전거비인대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인대입니다. 예전에는 다 열어서 저희가 수술을 했는데 요즘에는 관절경으로 저희가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절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멍 두 개를 뚫어서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거고요. 발목인대도 이러한 관절경 수술로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골건 탈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골건이 종골골절이 있으면서 이 비골건을 제자리에 위치시키는 비골건 상부지지대라는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끊어지면서 얘가 앞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비골건 상부지지대를 재건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종골골절 후유증 수술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장 흔한 거예요. 모양 변형이 있는 것 중에서 뼈의 돌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50대 남성이었고요. 낙상 후 종골골절이 발생이 됐습니다. 대부분 일할 때 그러신 거예요. 사다리에서 일하시다가 떨어지셨던 분이고요. 2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병원에서 분쇄골절이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뼈가 분쇄골절이라는 건 뼈가 산산조각 난 골절이거든요. 그러면 분쇄골절이면 더 수술을 해야지 왜 수술을 못하냐. 이 종골골절에서 뼈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조각, 10조각 이상 난 골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피부를 열어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 순간 조각난 것들이 다 쓸려 나가면서 뼈의 빈 공간이 너무 커지고 그럼 아예 뼈가 안 붙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저도 수술을 못해요. 최대한 밖에서 핀으로 모양만 맞춰놓고 열지를 않고 그 상태로 굳힙니다. 굳히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러니까 종골골절이 힘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환자는 다행히 분쇄골절이었지만 골절은 붙었어요. 근데 운동만 하면, 일상생활은 다 괜찮은데 운동만 하면 발목에 외측이 붓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를 봤더니 요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쪽,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요 부위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깥쪽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판판하게 아래로 내려와요.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죠. 부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뼈가 튀어나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랑 CT를 확인을 했더니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쪽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뼈 그리고 바깥쪽 복숭아뼈랑 부딪히면서 운동할 때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골극만 절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골극 절제 수술은 어떻게 하냐. 일단 마취는 발하고 발목만 마취를 하고요. 절개에 있는 부위는 딱 이 부위만 절개를 합니다. 그럼 이거 뭐 관절경으로를 못해요? 이거 관절경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정상 해부학과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및 확인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발목을 움직여봐서 부딪히지 않는지 확인하고 또 제거하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계획을 보면 아래쪽에 요만큼을 제거를 해야지 하고 이제 계획을 하고요. 절개선을 넣고 꼼꼼하게 제거를 합니다. 생각보다 뼈가 많이 제거를 해야 되고요. 뼈가 많이 제거됐죠. 그리고 제거하고 난 다음에 외측 복숭아뼈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꼬매고 나오면 됩니다. 이러한 수술은 수술하기 전날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틀간의 통증 조절이 필요해서 3박 4일 입원이 필요하고요. 발하고 발목을 마취하고 저희가 재워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후 2일간 통증 조절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바꾼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원래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뼈를 그냥 제거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재활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주간 저희가 탈착식 기부스를 하고 3주 보조기 착용하고 재활하시면 되고요. 이 환자는 수술 후 2개월째 일상생활 복귀하고 운동을 해도 수술 전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수술 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부위가 싹 들어간 게 보이고 상처도 잘 나왔죠. 수술 전에 CT상에서 튀어나온 뼈들이 다 제거가 된 게 보입니다. 수술 전에 이 부위가 수술 후에 없어졌고 수술 전에 이 바깥쪽 복숭아뼈랑 부딪히는 부위가 수술 후에 없어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걷는 모습을 보면 이게 수술 후 2개월째인데요.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걸으시죠. 차고 나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한 발로 까치발도 굉장히 잘 서는 게 보입니다. 저는 수술 후에 환자가 운동 복귀를 언제 해도 돼요? 이 말을 들으면 항상 요거를 시켜봅니다. 한 발로 까치발이 되는지를 봐요. 이유는 한 발로 까치발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한 발로 균형 잡고 잘 설 수 있다. 그리고 까치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력이 많이 회복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 후 2개월째 이미 한 발로 까치발이 되니까 수술 자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이제 회복이 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종골골절 후에 모양의 변형이 있으면서 고골화 관절염이 생긴 사례예요. 50대 남성이었고요. 이 환자는 낙상 후 종골골절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도 일하다가 다치신 거예요. 그리고 5년이 됐는데 5년 내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너무 산산조각이 나서 수술할 수 없다고 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요. 골절은 붙었다고 하는데 나는 걸으면 아프고 일만 하면 아프고 다음날 아침까지 발목이 붓고 너무 아프대요.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일단 외견을 봐야죠. 환자는 뭐 검사부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견을 봤더니 발목의 외측이 심하게 부어 있고 종아리뼈에 대해서 발 뒤꿈치가 요거는 안 다친 쪽이거든요. 안 다친 쪽은 일자로 내려오는데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랑 CT를 찍어 봤더니
이 종아리 쪽에서 종아리뼈에 대해서 일자로 내렸을 때 안다치 쪽은 종골이 그 종아리뼈에서 내린 선에 딱 중앙에 잘 내려와 있는데 다친 쪽은 이 뒤꿈치뼈 종골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모양의 변화, 정렬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고라 관절의 연골이 완전히 닳아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양의 변화가 있고 거고라 관절염도 생기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아픈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하냐?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고라 관절은 유압하고 모양의 변화가 있는 거는 교정하는 절골 수술을 해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종골의 교정 절골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종골의 교정 절골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이 뼈가 바깥쪽으로 지금 이 종아리에 있는 뼈에 대해서 이 종골이 바깥쪽으로 틀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을 절개를 해서 톱을 이용을 해서 이 뼈를 잘라요. 그 다음에 이 뒤꿈치 뼈를 안쪽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절골을 하고 뒤꿈치 뼈를 안쪽으로 요만큼 밀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쪽으로 절골을 한 다음에 나사와 핀을 박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수술 후에 종골이 종아리뼈의 축과 일치하는 게 확인이 되죠. 이게 이 수술이 지금 뭐 간단한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늘러붙어 있고 정상 해부학하고는 좀 달라서 저희가 이렇게 다치지 않은 분을 수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수술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꼭 해야 되니까 이제 이 환자한테서는 말씀을 드리고 잘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거고라 관절의 유압을 해야 되잖아요. 거고라 관절에 관절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달아있는 부분에 관절 연골하고 이 나빠진 연골이 다르면 거기랑 바로 붙어있는 뼈도 질이 안 좋거든요. 그게 붙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골하고 뼈의 일부를 싹 긁어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이 뼈를 좀 더 잘 붙이기 위해서 골반에서 자가골을 채취한 다음에 여기다가 빡빡하게 채워 넣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합니다. 이런 수술도 이 거고라 관절 유압술하고 종골의 교정 절골 수술을 같이 하는 것도 3박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박 4일은 필요한 거예요. 수술하기 전날에 입원해서 수술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틀간 수술 후 통증 조절을 하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3박 4일은 필요한데 이거는 수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관리를 해야 돼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척추 마취를 해요. 발과 발목 마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골반에서 자기 뼈를 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추 마취를 하고 이제 저희가 수술방에서는 재워드리죠. 한 2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 걸립니다. 수술 후 6주간은 통기부스를 하고요. 6주는 보조기 착용하고 재활합니다. 6주 통기부스 할 때는 목발을 짚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관절은 우리 몸에서 움직이게 저희가 DNA가 세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힘을 받으면 얘가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6주 재활하면 이제 딱 3개월이잖아요. 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상에 복귀하고 6개월이 됐을 때 이 환자는 수술 전에 불편감 없이 나는 잘 걷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종골의 모양이 회복이 되었고 거고라 관절 유압도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 종골뼈에 대해서 틀어져 있던 뒤꿈치뼈 바깥쪽으로 나갔잖아요. 그게 일자로 잘 맞아져 있는 게 보이고요. 거고라 관절 여기 좁아져 있는 연골 간격이 아예 뼈로 채워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가골 이식을 하는 게 아무래도 뼈의 유압률을 훨씬 더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수술 후 6개월째입니다. 걷는 거 보시면 이쪽 바지 걷은 쪽이 다친 쪽인데요. 뭐 거침없이 걸으시죠. 보폭도 좋고 차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발로 까치발 하는 게 이제 보입니다. 이 환자는 수술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한 발로 까치발은 6개월째에는 원활히는 안 됐어요. 하지만 두 발로 까치발을 한 상태에서 두 발로 까치발은 저희가 잘 됐고 환자분이 조금 더 연습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하고 전에 내가 걷기만 하면 아프고 일만 하면 발과 발목이 붓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막 다음날 아침까지 쑤시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자기는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게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종골골절이라는 게 대부분 일하다가 다치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종골골절 자체가 어려운 골절이에요. 골절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정형외과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골절이라는 별명이 붙은 골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후유증도 많고 깔끔하지 않고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검색을 해보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또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하지만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는 뭐 종골골절 됐으니까 아픈 게 당연하지 하면서 막 아픈 발을 끌면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골골절의 후유증 분명히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고요. 더 건강한 발걸음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나는 통증 없이 잘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반드시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Q&A 시간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베카 최 님이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과거에 외상이나 다른 어떤 사고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걸을 때 오른쪽 발을 디딜 때 발등뼈, 발바닥, 발중앙뼈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셨다고 하시네요. 오른발에는 붓기는 없었고 약한 통증만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오른쪽 발에 이제 감각 이상이 온 거죠. 근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너무 시린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지금은 종골골절하고는 크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발목에 어떤 문제가 있은 다음에 발목의 감각신경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이 너무 시려울 수도 있고 이 발이 너무 뜨거울 수도 있고요. 이러한 거는 발바닥과 발목, 그 발등 쪽에 있는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나이랑도 무관하다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이 든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한테 많이 호발이 된다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 수 있고요. 발의 감각, 내가 발이 느끼는 실제 온도 감각보다 더 차갑고 더 뜨거운 이러한 온도를 저희 몸에 전달하는 이제 좋지 않은 병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먼저 약으로 조절합니다. 이 말초신경에 너무 이게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발바닥과 발등에 있는 말초신경의 감각이 이상해지는 이러한 증상이 겪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러한 약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먼저 약을 써보고 발을 더 건강하게 치료를 해보면 대부분 좋은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 살쾡이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만히 서 있으면 발 뒤꿈치 통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골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서 있을 때 내가 발 뒤꿈치 통증이 있다. 사실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걸을 때 발 뒤꿈치 통증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걸을 때는 발 뒤꿈치가 항상 발바닥에 닿아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 있을 때 통증을 더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서 있을 때 내가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다. 그건 크게 두 가지 원인인데요. 하나는 발의 모양이 안 좋은 겁니다. 오목발인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발 뒤꿈치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니까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에 있는 살이 굉장히 얇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탄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원래 말라서 발바닥에 있는 살이 얇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발바닥을 보완하는 신발이라든지 깔창을 해주는 것이 좋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베카체님이 저는 젊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젊은 사람한테도 말초신경병증 많이 생깁니다. 근데 젊으신 분들은 약이 잘 듣고요. 저희가 치료를 해도 치료의 반응이 좋습니다. 나이가 드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말초신경병증은 한 50% 정도만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보라매 살쾡이님도 젊은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젊으신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뚜렷한 병명, 라베카체님이 지금 뚜렷한 병명이 있냐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러한 경우에는 말초신경병증이 의심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러한 분을 검사를 할 때는 일단 발의 모양을 확인을 하죠. 혹시라도 확인되지 않은 골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발의 모양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각신경이 괜찮은지 보는 신경근전도 검사를 할 수 있으면 해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살이라든지 발등에 있는 살이 괜찮은지 간단히 초음파를 봐야 하면 보고요. 여기까지 해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생각이 들면 먼저 약을 써봅니다. 그래서 네, 뭐 다른 부분도 지금은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질문하셔도 돼요. 이게 아마 이 종골골절의 이 그 후유증이라는 것이 아마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크게 질문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좀 흔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된 거는 모르고 계속 버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가 힘들 때 어차피 이 비욘디가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고 여기를 많이 보니까요. 여기를 검색하시다가 제 영상을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찍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종골골절 후유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골골절이 혹시 있으시거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백서희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5년 전부터 종골골절 수술을 3차례 고정 유압 수술을 했는데 1, 2차까지는 했는데 계속 아파서 계속 아프다고 하셨네요. 백서희님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종골골절 그 거골화관절 유압술을 하신 것 같고요. 고정 유압술을 했다는 게 거골과 종골에 거골화관절 관절염이 있을 때 거골화관절 유압술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뼈가 안 붙은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절은 우리 몸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붙는 경우에는 통증이 그대로 계속 남고 그러면 발목도 계속 붓고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보다 더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뼈가 안 붙으면 꼭 다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까지 계속해도 안 붙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자가골 이식을 하지 않았다면 자가골 이식을 해서 빨리 그 뼈를 붙이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은 거골화관절 유압술만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의 모양이 틀어졌는데 그거는 손을 안 대고 거골화관절 유압술만 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모양이 틀어져서 생기는 통증이 또 남을 수가 있거든요.
요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더 명확히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